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의 5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망치는 밑돌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3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축소된 반면 실업자 수는 3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1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북미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통합하고 애플 시리 개발 임원을 총책임자로 영입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 등 AI 강화 전략을 공개한 가운데 시리 대화 기술을 개발한 현직 임원을 영입해 맞불을 놓는 구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평가는 하루 만에 달라졌습니다. 월가에서 애플의 AI 기능 탑재가 아이폰 등 기기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잇따랐습니다. 국내 관련주들도 하루 만에 반전된 모습인데 변동성이 큰 만큼 당분간 추이는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내일장 1부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WWDC 첫날에는 원래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반등에 나서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놨는데요. 이렇게 빠르고 강할 줄은 몰랐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해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어제 7%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격차도 조금 더 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시총이 S&P 500의 전체 시총에서 비중을 20%나 차지하고 있고요. 이 비중은 지금 현재 역대 비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오를 수 있었을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이시는 것처럼 기기 교체 수요를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 유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15 프로 모두 다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폰 전체 사용자에서 이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하는 사용자 수는 단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기 교체 수요가 조금 떨어졌구나라는 것을 느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이시는 것처럼 2024년에 아이폰이 1, 2, 3위를 모두 다 석권한 반면에 그 석권 그리고 또 비중도 조금은 줄어든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플 인텔리전스가 앞으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프로에만 장착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16에도 장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애플 인텔리전스 사용하려면 당연히 기기를 바꾸고 또 구매를 해야겠죠. 이렇게 기기 교체 수요가 자극이 되니만큼 전작 대비해서 무려 20% 이상 판매율을 올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글로벌 IB들 줄줄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전망 바라보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TP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웨드부시 같은 쪽에서는 애플의 이번 AI 전략은 굉장히 게임 체인저였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목표 주가를 275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통계청에서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3년 3개월 만에 취업자는 최소폭으로 그리고 실업자는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직전 대비해서 8만 명 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직전이 무려 26만 명대 증가한 것에 비해서 정말 줄어들었구나라는 것을 느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7개월 연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면서 직전 대비했을 때 9만 7천 명이나 늘어나게 됐습니다. 연령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이상은 고용률이 0.3% 늘어나면서 견인을 해준 반면에 15세에서 29세 그러니까 청년층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비율은 0.7%나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이후에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라고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9개월 연속해서 감소했다라는 것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오늘 빨간불을 켠 채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도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시는 것처럼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2716선 거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0% 가까운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대한고래 쪽 이슈가 엮여 있기 때문인데요. 포항 영일만 항이 확장 사업에 나설 것인데 이 코오롱 글로벌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포지션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해서 매도세를 보인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할 테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둔화되면서 장중에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지만 조금 반등에 나서주는 모습입니다. 0.1%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더하고 있는 반면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8%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개 관련 종목들 중에서 마니커 FNG가 20% 넘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K푸드 안에서 이제는 이 삼계탕이 유럽에서도 굉장히 수출 호조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K푸드 관련주도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이렇다 할 포지션을 취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소폭 물량을 덜어내곤 있습니다만 최근까지만 해도 이거를 연속해서 매수세에 나서졌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장 강한 불빛을 뽐냈던 아이폰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증권가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크게 3가지 종목 요약을 해봤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 모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이 아이폰향 매출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6이 이제 초광각 카메라 화소수가 굉장히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LG 이노텍이 공급하는 그 단가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수익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LG 이노텍이 FCBGA, 그러니까 이 기판계의 HBM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2년간 1조 넘게 거액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첫 고객사가 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BH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향해 PCB 점유율이 증가되면서 영업이익이 YOY를 기준으로 했을 때 25%나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흔들림 방지 부품을 아이폰에, 그러니까 애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공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최고 매출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16에도 그 중에서 2개 모델의 또 이 흔들림 방지 부품을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매출이 무려 80%나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아가서는 흑자 전환 기대감까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 장중에 거의 20% 가까운 강한 상승 탄력이 나왔지만 지금 좀 길게 윗꼬리가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 들어서는 보다는 조금 더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BH 역시도 20% 가깝게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지금은 10%가 채 되지 않는 윗꼬리가 달린 아쉬운 모습 가져가고 있습니다.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1%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충전기 발열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증권가에서 오늘 아이폰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상승분 대부분 토해낸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시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시황센터 장은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외국인들이 지난달 우리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41억 달러 이상을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7개월 연속 바이코리아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수는 빨간불을 켜고는 있지만 그다지 움직임이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우하향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 있는 이벤트들 때문입니다. FMC에서의 점도표 결과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는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방송 통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수익이 될 만한 뉴스를 꼽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시장의 오늘 중심이 되는 부분은 애플의 이슈일 것 같습니다. 사실 하루 만에 조금 시각이 뒤집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와 나왔던 내용이 달라진 건 아닌데 월가의 시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의 주가도 좀 크게 오른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 저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사실 이제 월가가 어떻게 보면 좀 멱살 잡아 올렸다고 이야기를 네. 해야죠. 일단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애플이 거즘 다 올렸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루리아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투자 의견 자체가 중립이었거든요. 근데 중립에서 어제 이제 WWDC 이후로 매수 의견으로 지금 바뀐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목표 주가가 역시도 상향 조정을 한 상황이고요. 오펜하이머 마찬가지로 지금 목표 주가를 좀 상향을 하면서 앞으로 좀 AI 쪽에 대한 글로벌 생태계 확장 부분들이 애플의 좀 주가에 긍정적인 여파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좀 부각이 돼가지고 애플이 좀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와줬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WWDC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AI 인텔리전스 같은 부분들이 앞으로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에 애플이 좀 주도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애플의 주가의 좀 상승 원동력이 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있어서 이제 국내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가장 저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일단 LG이노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메라 모듈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애플량에 대한 매출 비중 거의 80%가 이상 육박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아이폰 16에 대한 교체 수요가 또 증가를 해주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LG 이노텍의 좀 수익성 역시도 분명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2022년 아이폰 13이 한 최고 판매가 한 6,600만 대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폰 13의 최고 판매가 6,600만 대에서 아이폰 16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고 할 경우
경우에는 분명한 것은 교체 수요가 좀 빠르게 증가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 수익성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구조적인 구간에 좀 진입을 네. 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 이제 판매가 계속해서 증가가 된다 하게 되면은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는 경향이다 보니까 저는 좀 무난한 상승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이제 애플이 지금의 주가의 괴리를 놓고 봤을 때 엔비디아와 지금 시가총액을 계속 좀 앞다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애플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주가에 좀 부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일단은 나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아이폰 15부터 시작을 해서 16까지 일단 연속적으로 나와줄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좀 팔로업이 지금은 계속 차례대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국내 주식에서는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가장 저는 좀 안전한 투자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막 바닥에서 탈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아이폰 관련주를 본다고 할 경우 올해 하반기까지 본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가장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습니다만 네네. 어제와 오늘의 주가 변동을 살펴보면 이게 안정적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네. 너무 크게 롤러코스터가 아닌가 싶거든요. 어제는 급락하더니 오늘은 급등이긴 한데 또 고점보다는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분들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저희 투자자분들 전략 짜갈까요? 사실 이게 캔들만 놓고 보면은 접근하기가 무서워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봐야 되는 거 거래대금이랑 거래량을 좀 봐야 됩니다. 일단은 어제 눌렸을 때의 거래량과 오늘 들어와주고 있는 거래량의 차이를 놓고 보면은 지금 비중이 지금 거의 앞쪽에 들어왔던 거래량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큰 폭으로 오늘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중장기평 안쪽에서 주가가 방향을 잡아주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게 되면은 매물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간 좀 물려 있었던 매물들에 대한 부분들이 본전 심리가 좀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 쪽에 대한 매물이 좀 강하게 출회가 될 가능성은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주가를 계속해서 변동을 주는 건데 사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중장기 평균에서 이렇게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갭상승까지 나온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윗꼬리가 좀 길게 남겨지긴 했지만 밀리지가 않는다는 것은 밑에서 매수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LG이노텍에 지금 나오는 출회 물량을 누군가 계속 다 받아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기관과 외국인 또 이제 개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바닥권에 있었던 거래량 대비해서 오늘의 거래량이 역대 최대로 지금 또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LG이노텍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지금 많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거래량은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누군가는 결국엔 시장에서 LG이노텍을 주목을 해서 계속해서 투심을 자극을 시키고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LG이노텍도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분들을 항상 바라볼 때가 거중 고가권까지 많이 오를 때예요. 주가가 이미 과열권에 진입을 했을 때 그제서야 이제는 좀 들어가려고 진입 구간을 좀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보통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저는 좀 바닥에서 안정적인 거래 대금들이 좀 들어와 준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안정적인 좀 투자 전략을 또 잡을 수가 있고 특히 손익비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네. 손절폭은 굉장히 좀 낮게 잡고 목표 주가의 폭은 굉장히 좀 크게 잡을 수가 있는 그런 구간들을 잡아야 된다고 할 경우 특히 지금 재료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LG이노텍의 손익비가 굉장히 좀 좋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LG이노텍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들어봤고요. 역시나 본부장님께서도 아무래도 네. 애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테니까 LG이노텍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실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요. 애플의 주가도 $200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주가도 연동이 될 만한 종목인 만큼 LG이노텍 더불어서 BH까지도 함께 좀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그죠. 이제 어제는 우리나라에서 네.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애플 쪽에 대한 실망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애플 쪽에서 AI 쪽과 엮인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첫 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의 판매량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죠.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그런 기기들이기 때문에 이 기기들의 AI가 탑재된다라고 한다면 그 파급력은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됐는지 좀 살펴봤더니 저도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해보진 않았지만 사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갤럭시 24가 나오면서 거기에 AI 기능이 많이 탑재가 됐었는데 그 내용들이 저는 굉장히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써보진 않았지만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붙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존에는 휴대폰을 내가 교체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고 수요를 자극한다라고 한다면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쪽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으로 LG 이노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뭐 캐스터도 말씀을 하셨고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네. 것처럼 지금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매출 기준으로 전체 매출에서 약 80% 정도가 애플량 매출입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의 주가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좀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애플 쪽에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올라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갈 필요성이 있다. 필요성이라든지 뭐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뭘 한 가지 좀 보여드리자면 네.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5조입니다. 5조인 기업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까지 땡겨본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부를 구분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모멘텀도 붙지만 기판 쪽에 대한 모멘텀도 붙는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도 이제 갭상승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지만 네. 주가 흐름상으로는 애플이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를 끌어내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도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만큼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를 어떻게 보면 추종하고 있었던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을 놓고 봤을 때는 애플량 매출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라고 평가를 했었던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애플이 어쨌든 신고가를 갔다라고 한다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선순환이 빠르게 나오는 과정에 놓여 있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우상향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기판 쪽에 대한 내용도 나왔더라고요. 네. 이제 FC BGA라고 해가지고 기판 쪽에서 굉장히 이제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LG 이노텍이 크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부가 카메라 모듈, 광학 쪽과 기판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올해는 업황 자체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애플 쪽에 대한 도움, 메리트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늘 LG 이노텍을 특징주로서 말씀드리지만 공략도 가능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BH라든지 자화전자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기업들도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장주는 LG 이노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대장주격으로 LG 이노텍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AI 관련해서 AI 이야기가 나온 만큼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7%대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격으로 불리는 로봇주들 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장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 흐름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앞으로 추세도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가 어제부터 조금씩 변동성이 네. 나왔거든요. 어제는 이제 삼성전자와 엮이면서 아지넥스텍이라는 종목이 변동성을 좀 키웠었고 물론 어제도 두산 로보틱스 좋았는데 오늘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장중에 10%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 있을까 좀 따져봤는데 사실 뭐 단기적으로 있을 만한 이슈들은 시장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까지 좀 시간을 당겨본다라고 한다면 2025년도 상반기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관련주가 상장을 예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기업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퀄리티가 뛰어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로봇 쪽에 대한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좀 앞당겨져서 지금 6월 달부터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바로 성장주라는 부분이죠. 네.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라든지 뭐 2차 전지 쪽이 우리가 성장주로 많이 분류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고 제약 바이오와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또 다른 성장주들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보시면 뭐 애플 쪽의 AI 모멘텀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한글과 컴퓨터 같은 AI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애플을 좀 제외하고 생각한다라면
분명히 성장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장주 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미심적인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로봇 관련주는 저는 성장주로서 지금부터는 메리트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기서 7월 달, 8월 달이 되면 다시 실적을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아예 중장기적으로 봐서 성장주 관점에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달 정도만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협동용 로봇 관련되어 있어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이제 라인업이 다양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2026년도가 되면 총 17종까지 이 라인업이 다양화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재무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재무가 안 좋다라는 게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장주이기 때문에 사실 재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 움직이는 과정에서 시장 자체가 실적을 보게 되는 7월 달이나 8월 달로 들어간다라고 네. 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꺾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장주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받고 있지만 7월 이후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6월 중순이니까 6월부터 뭐 7월 초중순까지는 로봇 관련주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아예 길게 보던지 7월 네. 초중순까지만 보시는 게 어떨까.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로봇 관련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성장주에 대한 관심 속에서 로봇주 7월 초중순까지 보시든지 오히려 또 길게 보시든지 관점을 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6월 초까지의 수출입 지표를 살펴보면 자동차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의 올해 한 해 동안 좀 수익률을 좀 살펴보니까 20% 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을 좀 충분하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네네. 자, 그에 따라서 종목군을 좀 선별을 해서 보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바라볼까요? 사실 이제 지금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가 기아, 현대가 어떻게 보면 좀 계속해서 끌고 네. 가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생각보다 실적이 탄탄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오히려 좀 계절적인 비수기 여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예상보다 좀 굉장히 잘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기아, 현대가 계속해서 실적이 이렇게 찍혀준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부각을 많이 못 받았던 자동차 부품 내에서도 주요 공급사들 있죠. 뭐 성화이텍이라든지 화신같이 좀 이런 주요 공급사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은 좀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부품 딴 기업들만 놓고 보면은 주가는 오히려 지금 완성차 업계들 대비해서는 거의 못 올라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닥을 최근 들어서 많이 다졌던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기아와 그리고 지금 현대차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충분하게 받을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지금 시장이 워낙 AI 쪽에서 좀 과열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동차가 그만큼 소외를 좀 많이 받았던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부품 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워낙 AI 박과 HBM 쪽에 대한 수요 증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 자금력이 많이 쏠리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워낙 자동차 부품 단이 좋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와도 그리고 실적이 지금 생각보다 잘 나온다고 해도 수급이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계속해서 좀 내리막으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인데 일단은 기아랑 현대가 계속해서 강세 흐름들이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고 할 경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화신도 굉장히 좀 강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 부품단의 수급이 조금씩 잡히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조금씩 투심이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해줄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엔 저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성장주 밸류에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뭐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여파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또 내년이 가면 갈수록 전기차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해줄 가능성은 높다라는 이런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발간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리포트들이 발간이 좀 많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 자동차 단에 있는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조금은 바뀔 가능성은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연계로 보게 되면 실적이 찍히는 부분들을 보기는 해야겠지만 사실 이제 주요 공급으로 잡혀 있는 기업당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을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기아 같은 경우가 올해 하반기 때 EV3 출시로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지금 어제는 2024 이제 모닝까지 더 뉴 모닝까지 지금 출시를 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디자인 면에서 굉장히 좀 호평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일단 뭐 BMW를 지금 뭐 좀 따라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솔직히 있기는 한데 이게 그렇게 주가에는 영향을 주기는 다소 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기아에 대한 디자인적인 여파들도 지금 많이 바뀌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EV3에 대한 부분들이 전기차의 수요 둔화를 체인지를 시킬 수 있을 만한 또 그런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기아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은 많아졌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부품단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동차 주들 같은 경우는 성장주 밸류에 있기도 하면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부품단 기업들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분할로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가 떨어질 만한 위치적인 레벨 구간들까지는 거의 다 와 있는 상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화신이라든지 뭐 성화이텍 같은 이런 주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 또 거기에 이제 번외적으로 코리아 FT라든지 SL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저는 접근이 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차종에서도 매출 영향을 받는 기업도 충분히 주목을 해볼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 특히 지금은 뭐 무조건 종목을 딱 선별을 하게 되면은 AI 관련된 종목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만큼 많이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할 경우 지금 고가 대비했을 때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 이제는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이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해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그간 성장주 밸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갔던 자동차 쪽이 조금은 이동을 해줄 가능성도 저는 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좀 스윙 관점이나 좀 길게 가져가시는 부분들의 투자를 지향하신다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자동차 부품단도 충분히 좋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완성차와 비교했을 때 자동차 부품주 단이 퍼포먼스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바라봐도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부장께서도 오늘 화신을 가지고 네. 오지 않으셨으니까 그렇다면 부품주 단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저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현대와 기아, 벤더, 1차 벤더 기업들이 네.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현대차와 기아가 그렇게 주가가 잘 가는데도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좀 이제 재물을 살펴봤더니 네.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와 기아가 좀 갑질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살짝은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의 그런 입지 자체가 과거와는 굉장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부품주들도 분명히 따라 올라올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이력을 본다라고 한다면 완성차 기업들에 비해서 부품주들이 2배씩은 더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따라가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화신을 비롯해서 SL 정도 이제 관심을 좀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지금 부품주 중에서 대장주라고 제가 보이는 것은 HL 만도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HL 만도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를 보면서 다른 관련되어 있는 부품주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오늘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제가 현대차와 기아 보면서 뭐가 좀 특징적일까라고 따져봤더니 오늘 또 밸류업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금융 관련주들 그리고 현대차 기아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밸류업 쪽에 관련되어 있는 관심도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현대차와 기아가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에 비해서 PBR 기준으로 아직까지 저평가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부품주들 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테마성이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 많죠, 요즘에. 그런 종목들처럼 그렇게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투자 호흡을 좀 길게 보시면 전 자동차 부품주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만 여기서 자동차 부품주를 매매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단점이 한 가지 있어요. 좀 큰 단점이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화신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4% 정도 나오거든요. SL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뭐 7%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오늘 뭐 레포트가 하나 나온 기업 중에서 클래시스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요 미용 미용기기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지를 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지금부터는 그래도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서는 영업이익률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AI와 관련해서는 전력 수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게 1년, 2년 안에 그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좀 길게 바라봐야 하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인지 최근 동안에 좀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진전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이전에 또 가지고 오신 이후로는 사실 수익률이 38% 정도 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흐름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그런 만큼 투자자분들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저희 접근해 볼까요? 사실 전선 전력기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물론 지금 AI바 수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수혜 이런 지금 모멘텀들이 다양하게 겹치면서 전선 전력기기들이 최근에 좀 굉장히 좀 잘 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 측면으로 바라볼 때 이쪽에 대한 섹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인프라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에는 놓여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의 주가가 과연 몇 년치에 지금 PBR을 땡겨가지고 주가에 지금 부양을 시킨 부분들인지가 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일단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주가의 위치적인 레벨 구간들을 좀 살펴볼 때는 고가 대비해서 지금 빠지는 폭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직접적으로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이 손실폭을 감당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주가 측면 저점 대비 고점 대비해가지고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이제 이상적인 주가의 조정폭이 나왔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주가라는 게 계속 이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조정도 주면서 쉬면서 움직이다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전체적인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밸류만 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수급이 빠져나가는 흐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주가에 있어서 부양을 시키던 당시에 들어왔던 그 거래 대금들의 양과 지금의 주가가 지금 급락이 나오면서 빠져나가는 이 대금의 양의 차이를 놓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저는 일부 물량들만 좀 차익이 나오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제 메가 트렌드 자체가 계속해서 AI 쪽에 많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전선 전력기기 쪽에 대한 이슈도 언제든지 팔로업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 시점에서 전선 전력기기 쪽에 대한 이슈가 팔로업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 역시도 굉장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저번 주 같은 경우도 한번 말씀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주가가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조정폭이 나오게 되면은 그 안에서 중간의 기준선을 잡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까지 레벨까지 보통 전선 전력기기주들이 내려오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거의 80% 이상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틀 전에 보면은 대부분의 전선 전력기기주들이 강세 흐름들이 한번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와주면서 투자 수요를 저는 좀 자극을 시켰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의 구간에서 앞전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의 시가를 이탈을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 안에서 보합을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더 주가가 우상향 기조에 들어설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도 제가 이제 일단은 일제전기를 좀 추천을 도와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일제전기를 제가 추천을 도와드렸던 부분들이 전선 전력 쪽에 대한 매출 부분이 한 80% 이상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경우는 앞으로 좀 변압기 교체 수요까지 맞물려 있는데 전선 쪽에 대한 수요가 특히 매출 비중이 이렇게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매출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일진전기가 지금 이 수요에 지금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신공장 모멘텀까지도 지금 대기 중인 상황이거든요. 올해 12월에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신공장까지도 일단은 가동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생산 캐파 규모는 굉장히 커질 겁니다. 거기에 또 일진전기 같은 경우가 다른 전선 전력기기 업체들 대비해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캐파 부분들의 확보와 이런 부분들이 실적을 추정치 상향을 계속해서 나타낼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진전기는 저는 한번 수익 실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인에서 한 23,200원대 여기를 지지를 해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한 번 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섹터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쪽입니다. 수출입 데이터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쪽입니다. 최근에 반도체와 관련해서 저희 어떤 이슈를 조금 더 짚어볼까요? 일단 반도체 쪽은 레거시 쪽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비슷하게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디램이랑 낸드 플래시 쪽이 좋아지고 있다. 특히 이제 낸드 플래시 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뭐 오늘 SK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가 더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HBM 쪽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서도 D램 쪽이나 레거시 반도체 쪽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니까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 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HBM 쪽이랑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D램이나 낸드 쪽에 대해서 동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뭐 계속해서 미세화가 되는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쭉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HBM을 생산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D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죠. 그래서 특히 D램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쇼티지가 나면서 가격이 비싸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메리트가 생길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비슷한 레포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분명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낸드 플래시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SSD라는 게 있고요. ESSD라고 있는 게 있는데 이 SSD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용 SSD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지금 판매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생산 캐파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레거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다만 레거시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종목들이나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 그래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에는 또 해외 고객사까지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정말 지겨우실 텐데 보셔야 돼요. 네. 그만큼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부근에서 뭐 현재 35,850원인데 이 35,850원 이하에서 매수 접근 가능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2,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원픽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와도 엮이는 섹터입니다. 2차 전지는 최근에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디스플레이 업황은 어떤가요? 일단 디스플레이 업황 쪽도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좀 회복세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에 지금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수요가 회복을 해주면서 전방 산업에 대한 회복이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이제 제조사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충분하게 수혜가 이제는 나올 가능성도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좀 OLED 관련주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주목도를 못 받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지금 LG 디스플레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디스플레이 산업군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투심을 자극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난해하긴 합니다. 뭐 지금 최근 시장에서 많은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네. 사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자체가 지금 좋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받는 건 아니에요. 지금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고가를 찍고 다시 한 번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리튬가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양극재 기업들한테는 부정적인 레깅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리포트들 자체도 앞으로 좀 리튬가도 회복을 해주면서 좀 긍정적인 레깅 효과들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리포트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리튬가가 생각보다 지금 반응이 잘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반응이 잘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긍정적인 레깅 효과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슈 같은 부분들도 아마 올해 하반기까지도 양극재 기업들이 실적 회복을 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투심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결국 이제 2차 전지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측면으로 감안해서 바라볼 때는 2차 전지가 빠질 만큼 빠졌구나. 라는 걸로 좀 인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일단은 부정적인 여파에 인해서 주가 레벨 단위 범위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구나라는 부분들이 투심을 지금은 조금 자극을 시키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2차 전지가 수급을 올렸던 부분들이 바톤을 리튬이 또 이어받았던 상황이었잖아요. 리튬이 지금 이어받았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2차 전지 리튬은 좀 떼어낼 수가 없는 연결고리입니다. 뭐 결국엔 2차 전지 쪽에 대한 투심이 살아난다고 하게 되면은 리튬 쪽도 일단은 움직일 가능성은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리튬가가 일단은 바닥을 잡았는데 그 바닥을 또 깨고 내려가기에도 저는 일단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지금의 주가가 저는
쪽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펌핑이 나왔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2차 전지 쪽에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업황이 부진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 지금은 조금씩 포트를 2차 전지 쪽도 좀 담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저는 좀 가져왔던 종목이 미래 나노텍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고요. 특히 또 지금 미래 첨단 소재를 인수를 하면서 2차 전지 쪽에 좀 분류가 좀 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리튬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크게 움직였던 기업인데 이 미래 첨단 소재가 지금 수산화 리튬을 좀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가 그간 중국 쪽에서 많은 수출을 해왔습니다. 많은 수출을 해오면서 그 부분들을 좀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국산화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계속 좀 움직이고 있는 양상들이죠. 그러면 결국 수산화 리튬 쪽에 대한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 모멘텀으로 좀 심어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2차 전지라든지 리튬 관련주들이 지금 주가가 어떻게 보면 악영향 부분을 전부 다 반영을 시켰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 주가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부양을 시켜줄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일단 미래 나노텍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손저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가 14,000원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9,000원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미래 나노텍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비등비등한 상황 속에서 우리 양시장 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도 더 강하게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들 확인하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실적은 95점, 차트와 모멘텀, 신호강도 90점, 수급은 85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점수 90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미용기기 관련 종목이죠. 미국 유통협력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최종 후보 두 곳 중에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률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50% 이상은 꾸준히 유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함께 내놨는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 장 초반에 54,200원까지 터치를 하고 나서도 지금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10% 가깝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차트는 90점 나왔고요. 신호강도 85점, 수급과 모멘텀 80점, 실적 75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점수 82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롯데케미칼을 포함한 총 3개 회사가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경영진들이 직접 자사주를 사들여서 기업 가치,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그리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라는 취지가 있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2025년 화학 수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보합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과 동일한 가격 11만 9,800원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모멘텀과 신호강도 85점, 그리고 차트는 90점, 수급은 80점, 그리고 실적 75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 83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산이 자회사인 이 두산 로보틱스 지분 일부를 현금화를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부응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놨었죠. 그리고 최근에 또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장 후반 들어서 로봇이 조금 주인공이 되는 느낌 가져갔는데요. 오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정말 빠르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6% 넘게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나의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에도 자세한 전략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5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일진 전개의 경우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를 지지하게 된다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괜찮겠다고 짚어주셨고요. 자동차와 또 자동차 부품주까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 부품주는 영업이익률의 개선 여부를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성장주 격인 로봇주가 반등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에는 유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